안녕하십니까.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경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펜실베니아 주립대 인력교육 및 개발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형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약 50분간 우리 HRD를 하는 사람으로서 경력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개인과 조직이 승승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잠시 살펴보고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직 및 직무 이동이 빈번한 현재 고용 환경에서 HRD 관점에서의 경력 개발이면 무엇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에서 경력 개발을 위해서 조직, 그리고 인사교육부서, 리더와 각 개인의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좀 구체적인 행동 방안하고 좀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를 추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내에서 경력 개발을 위한 HRD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이해관계자 혹은 경력개발 주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직 및 직무 이동이 빈번한 현재 환경에서 HRD 관점에서 경력 개발하는 것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도대체 조직이 직원 경력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어, 직원들이 왜 한 조직이 계속 스케일을 하는지 거기서 계속 또 떠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떠난다면 왜 떠났는지 그런 이유들을 알아보니까 어, 경력 개발이 제일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크 인스티튜트라고 미국에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그 기관은 주로 하는 일이 엑sit 인터뷰, 퇴직자들을 인터뷰하는 건데요. 그 결과 수만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매년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 인스티튜트를 검색해 보시고 네, 리포트를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퇴사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긴 한데요. 퇴사 이유를 보니까 어,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트렌드인데요. 보면 이제 경력 개발이 거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20% 이상의 이유 중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죠. 그리고 상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상사의 행동도 이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무의 특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내 이제 웰빙이죠. 나의 스스로의 심리적인 거나 신체적인 그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떠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및 더 나은 보상 및 복리 희생을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찾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사실 이 워라밸이나 웰빙, 뭐 직무 특성, 업무 환경, 보상 및 복리 희생 이런 것들을 모두 경력 개발의 범주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이제 현대인들이 어떻게 직무 이동을 하게 되는지, 얼만큼 빈번하게 직무 이동을 하는 문제인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1957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통계적으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52세에 이르기까지 12.3번의 직무 이동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노동통계국에서의 여기서 이제 직무에 대한 이제 정의가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인사 직무, 뭐 교육 직무, 뭐 이런 식의 직무가 아니고 그 고용주가 바뀐 것을 이제 직무 이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3번에 회사를 이제 옮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볼렛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에 보시면 이 고용주가 바뀐 상황을 뜻하는 것을 직무를 고용주가 바뀐 상황을 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직무 이동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직무로 봤을 때는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직무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직무 이동이 빈번한 것을 보았고요. 이거를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기존에 이제 경력 개발 이제 단계 이론들이 있습니다. 단계 모형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좀 전통적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40년 전인데 도널드 수퍼라는 이제 경력 개발 쪽의 이론가가 있습니다. 수퍼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러한 경력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에서 이제 수퍼는 이것을 나이에 따른 단계로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1990년대에 다다라서 이 나이뿐만 아니고 이 탐색기 안에서도 요 그로스와 익스플로레이션, 이스타블리시먼트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마이크로 사이클이 있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퍼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이러한 좀 나이 기반의 좀 선형적인 그런 모델. 네, 더글라스 홀은 수퍼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탐색기와 시도, 확립, 통달하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그런 형태로 경력 단계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좀 수퍼와 다른 것은 직무 기반의 경력 단계였고 경력 나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하면서 직무 경험을 경력 나이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게 좀 발전시켰다고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경력 나이라는 관점을 쓰지는 않고요. 이게 계속 탐색과 진입과 개발과 통달, 이동 이것이 계속 계속 순환되는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더글라스 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순환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 선형적으로 그래프로 그려져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림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순환적인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엑짓 단계를 명확히 집어넣고요. 그리고 시도보다는 엔트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진입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확립보다는 이제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라는 건 뭐냐면 개개인이 자기 직업을 탐색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탐색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채용이 돼서 들어오면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진입이라고 봤고요. 엔트리 단계. 그래서 뭐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다든지 조직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봤고요.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이 적응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 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력 나이와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익숙한, 또는 통달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것을 메스터리라고,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하나씩 다 밟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라기보다 회사 생활을 해보고 직무 경험도 좀 해보면서 이게 아닌 게벼 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exploration 거치고
엔트리 거치고 바로 엑시스로 가죠. 그래서 다시 exploration을 거쳤다가 다른 잡을 잡아서 엔트리하고 또 다른 잡에서는 이 통달의 경지까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 담당자로서 통달의 경지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 그 교육 담당자가 인사 업무를 하고 싶어서 혹은 그렇게 하게 되는 환경에 놓여져서 인사 업무 혹은 뭐 채용 업무를 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진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앞서 슬라이드에서 요즘은 과거와 달리 직무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무 이동할 때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얼만큼 직무 이동이 빈번하고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경력 개발의 정의를 하기에 앞서서 조직적 관점의 경력 개발과 개인적인 관점의 경력 개발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관점의 경력 개발을 한다면은 이제 상담학 같은 데서 접근하는 경력 개발이죠. 그래서 조직 관점을 거의 배제하고 개개인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기반해서 이 각 개개인들의 미래의 직무나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개인 발달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조직적 관점에서의 경력 개발은 사실은 주체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혜택이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적 관점의 경력 개발에서는 직원들과 회사의 니즈, 회사의 요구가 균형을 이루는 혹은 직원들과 회사의 요구가 매칭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것을 이제 확실히 하는 것을 이제 경력 개발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만 중요시 되고 직원들의 요구 혹은 직원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지 직원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보실 때 이 오른쪽으로 이 회사가 있는 쪽으로의 추가 기울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은 만족이 떨어지고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적 관점의 경력 개발은 사실은 이제 조직은 또 조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 직원을 위해서 사실 존재하지 않고 물론 직원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고객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주주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조직에는 있는데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조직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니즈들이 같이 맞춰져 가면서 개인의 니즈도 맞춰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사실은 조직적 관점의 경력 개발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논으로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완슨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고 그 책이 이제 최근에 몇몇 HRD 이론가 혹은 실천가들로부터 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HRD가 분명히 경력 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는데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판이 작업 중인데 3판이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경력 개발에 대해서 HRD 관점에서 경력 개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판이 나오시면 그것을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정의한 이제 HRD 관점의 경력 개발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한 정의들을 살핀 후에
이 HRD 관점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내린 건데요. 보시면 개인의 경력 조건의 이 조건은 이제 컨디션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처한 이제 환경이 처지죠. 여러분들 이제 처지에서 여러분들의 이 질과, 그러니까 삶의 질할 때 그 질이에요. 여러분 경력 조건의 질과 본질, 영어로 하는 네이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죠. 경력에 관련된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요 앞 단계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경력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관점을 포괄하기는 어렵고 좀 본질적인 부분이 뭔가라는 고민에서 제가 찾아본 그런 이제 정의를 하나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사실은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agenc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또 human agency라는 부분을 연구를 해왔었고, 그래서 그것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특히 이제 끌어왔습니다. 그거 human agency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왜 여기서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이번 세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소죠. 이것과 동시에 개인과 조직의 요구가 매칭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구조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인터벤션이 아니고 저는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이것은 단순히 HR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고 우리 시스템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여러 이해 관계자들도 갭을 끌어들여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교육 훈련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 개발이나 이런 방법들도 함께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하게 되면서 시스템적인 그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개인의 경력 조건의 질과 본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래서 개인의 경력 개발을 돕는과 동시에 개인과 조직의 요구가 매칭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구조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관점에서 경력 개발을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에서 경력 개발을 위한 조직, 인사 및 교육 부서, 리더와 각 개인의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제가 뭐 시스템적인 관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직원 경력 개발을 돕는 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담당자 혹은 교육부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력 개발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HRD 혹은 인사 쪽에서 많이 외면이 되어 왔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누군가는 조직에서 직원 경력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조직에서 직원 경력 개발을 신경 쓰는 주체는 저는 인사나 교육부서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교육부서는 직원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부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긴 한데요. 조직 내에서 개인을 돕는 메커니즘, 이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것을 메커니즘 만들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이 고민은 사실 HRD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연구팀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이면서 경력 개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orporate Career Development Consortium이라고 해서 기업 경력 개발 컨소시엄
저희 컨소시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 6명 처음에 대상으로 해서 처음 인터뷰를 마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인사 담당자로서 경력 개발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 어떤 프레임워크를 썼냐면 이 직원들을 네 가지 형태로 네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essential workers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온사이트,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집단, 그리고 원격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직원들의 집단, 그리고 퇴직 위기에 놓인 뭐 해고 위기에 놓인 그런 집단, 그리고 displaced workers는 이제 퇴직 를 하게 된 분들이죠. 그래서 outgoing workers는 퇴직 예정자, displaced workers는 퇴직자. 이 네 부류의 집단을 대상으로 이 조직은 어떻게 이분들의 경력 개발을 도와줘야 되고, 슈퍼바이저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죠. 관리자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경력 개발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 각 개개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경력 개발을 도와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봤고요. 총 257개의 방안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80개의 이제 테마를 추출했고, 그 80개를 또 보니까 거기서 이제 7개의 또 매크로 테마가 추출이 됐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하나씩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들의 경력 개발을 도울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테이블 3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이제 조직이 이 4개 범주, 4개 그룹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 assist employee safety, health and well-being 이 부분은 이제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진다 이런 안전과 건강을 살피는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분들의 패밀리들까지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라인 베네피츠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분들이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 기존과 다른 형태의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essential work 예를 들어 무슨 장비를 착용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병원이나 이런 환경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직무 재설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리모트 워커스 같은 경우에서는 요구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분들의 요구기도 하고 이 이사 담당자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원격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코비드가 터지고 처음에는 많이들 생소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리모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직무 재설계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단에 맞는 그러한 이제 해결 방법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아까 이제 200 몇 개, 254개의 방법들이 도출됐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tgoing workers나 이제 퇴직 예정자들, 퇴직 예정자는 퇴직자들은 이제 또 거기에 맞게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 슈퍼바이저들로 들어가 보면 약간 오르거나이제이션 조직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과 약간 비슷한데요.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각각의 이제 이런 범주들 있잖아요. 직원 범주들을 봤을 때, 이들의 이제 요구사항들, 혹은 이들의 니즈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세컨 오더 매크로 팀이라고 했는데, 이 테마를 좀 더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직 니즈죠. 안전이나 이제 건강에 대한 것을, 살피는 거, 그리고 이 온사이트 워크, 그러니까 현장 근무를 함에 있어서 PP 뭐 이런 것들, 이퀴먼트 장비를 착용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에 어, 있어서도 업무 몰입 이런 것들도 이끌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몰입하고 성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환경에서. 또 리모트 워커들은 이런 원격으로 일하는 환경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Facilitate Work Engagement and Productivity가 이제 다른 테마로 다른 형태의 워커들이지만 이런 테마가 도출됐었죠.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관련된 것도 있죠. 이 장비도 착용하기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환경에서 기존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나왔긴 했습니다. 보시면 또 리모트 워커의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원격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자기 개발이죠.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씩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센셜 워커들 같은 경우에는 온사이트에서 현장에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리모트 워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이건 오르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어떻게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원격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왜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들에게까지도 뭔가 도움을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환경에서 물론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긴 했지만 어, 실상은 퇴직 결정이 거의 해고 결정이 통보되기 하루 전 물론 결정은 났겠지만 이 통보가 해고되기 하루 전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신 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데 참 조직에서 이것을 이 실천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지금 놓인 상황과 약간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한 가지 희망적인 이제 약간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법제화가 됐었죠. 지금 돼 있죠. 퇴직 예정자들, 퇴직 예정자들에게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법제화가 돼서 실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제화가 돼서 약간 삐걱거림은 처음에 있겠지만, 일단 미국 전반적인 환경에 비해서는 또 다른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조금 더 굉장히 나은 형태로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나은 형태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직원들 각각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이센셜 워커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리모트 워커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퇴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센셜 워커스나 리모트 워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려서 이 부분은 지나가기로 하고요.
아웃고잉 워커스나 이제 퇴직 예정자는 퇴직자들 중에 많이 나온 것이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네트워크를 다른 사람들하고 해 나가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에서도 사실 네트워크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이분들에게 얼럼나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다든지, 얼럼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LG 출신인데 뭐 LG HRD를 했던 분들 사이에 또 커뮤니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상사로서 뭐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또는 이제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자꾸 슈퍼바이저로서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재밌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직원 중, 어떤 직원이 영업직에 있었다. 혹은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핸드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전화번호도 회사 때문에 회사 전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 회사 전화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또 쌓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작은 배려죠. 이런,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런 번호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물론 요금은 개인이 내는 거고, 이제 번호만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을 보면은 이제 뭐 스테이 파지티브 이런 얘기도 있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이제 개인의 이제 기본적인 요구를 니즈를 다루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어, 보호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세컨 오더 매크로 팀이라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이 7가지로 나왔는데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이제 이 각각의 직원 형태에 따라서 이 인터벤션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처음에 출발했는데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르지만 좀 전체적인 테마로 보니까 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좀 종합을 해봤거든요. 좀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유사한 게 굉장히 많고 어디서 많이 봤던 이론과 좀 중첩되는 경우들이 중첩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메슬로우 욕구 유계설하고 이게 매칭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매칭해볼까 해서 우리 연구팀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지알러지컬 니즈에서 생리적인 욕구죠. 혹은 생존 욕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도 하고 이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경력 개발과 무관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생존에 관련된 것이라 경력 개발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저희는 봤고 사실 인사 담당자들도 그런 내용들을 답변으로 주신 걸로 봐서 이런 이제 베이직 니즈, 기본적인 니즈를 테이크 케어 하는 거 그런 것은 이제 피지올로지컬 니즈와 매칭을 시켜봤고요. 그다음에 서포트 커리어 트랜지션은 이게 많은 경우에 퇴직 예정자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고용 안정성의 관점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 트랜지션을 조직이 도와주는 거, 개인 스스로 돕는 거, 슈퍼바이저들, 관리자들이 돕는 것은 이제 세이프티 니즈에 관련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고, 소속과 애정의 그런 욕구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원격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뭐 줌으로 뭐 업무 미팅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냥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해피아워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쓰는데 그냥 일 말고 소소한 얘기를 잡담이나 그냥 사무실에서 했으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오다 가다가 이런
저런 사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는 이제 그것은 일용이니스, 러브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좀 봤고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 인게이지먼트나 그러니까 업무 몰입이죠. 업무 몰입인 성과는 인정으로 저희는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또 뭐 샐러리나 이런 것에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벨롭먼트 관련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도 봤고, 그리고 공통적인 테마로 추출된 것이 이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촉진하는, 병안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메타 이제 테마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전 단계에 걸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HRD 실무자 혹은 여기 연구자들도 계실 텐데 시사점이 뭘까? 이런 이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력 개발 직원 경력 개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다루는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254가지의 행동 방안들이 우리 추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모르더라도 이런 틀을 갖고 계시면 이 피지올로지컬 생리적인 그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은 뭘까? 섹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의 이제 직원 경력 개발을 돕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 보다도 이것이 조금 더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질문을 답하는 것을 보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조직 내에서 경력 개발을 위한 HRD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서 조직이 또 관리자가 각 개개인이 직원 경력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HRD 부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직과 좀 관련이 돼 있을 것은 같은데요. 이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내에서 직원 경력 개발을 위한 HRD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답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에서 HRD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이 정의인데요. HRD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적자원 개발론, 수완슨 교수님이 쓰신 인적자원 개발론에 거의 실린 그런 정의를 보시면 HRD는 조직, 과정, 개인과 집단적 차원의 성과 향상을 위해 조직 개발과 교육 훈련을 통하여 인간 전문성을 개발하거나 촉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수완슨 교수님은 사실 경력 개발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시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과 향상, 혹은 전문성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HRD를 조직 개발과 교육 훈련으로 좀 보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정의는 사실 맥나간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맥나간은 이제 HRD는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이 정의에는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기둥이라고 표현하죠. 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 그래서 사실 이제 HRD를 함에 있어서 이 교육훈련 따로, 경력개발 따로, 조직개발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많이 뇌리에 박혀 있었고 이 관점으로 HRD를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경력 개발을 해석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HRD 내에서. 그래서 이 관점을 한번 HRD 부서가 어떻게 경력 개발을 직원 경력 개발 도와주는지를 한번 도와줘야 하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제가 만든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Human Agent-Based Individual Transformation이라는 모델인데 헤빗이고요. 그래서 이건 앨버트 벤두라라는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가 만든 에이전시 티어리에 기반한 모델이고요. 각각의 이제 주체를 봤습니다.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이 에이전트가 개인일 수도 있고요. 집단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이제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이런 이제 자기 성찰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intentionality, 목적성을 갖는 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self-reactiveness는 이게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달성하고 앞서서 이제 에이전시 개념을 약간 설명드렸었는데요. 본인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의 삶의 질 혹은 그런 이제 본질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에이전시인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 이 모델로 교육훈련의 과정, 경력개발 과정, 조직개발 과정이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과 어떻게 경력개발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각각의 주체들, 직원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장 큰 경력 개발의 책임에서 가장 경력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력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원 각각 그들 자신이잖아요. 거의 요새는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70%의 책임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거는 확실히 70%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더죠. 그러니까 관리자, 혹은 상사가, 직원의 경력 개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미시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HR 혹은 인사나 교육 담당자들은 인사 제도나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해서 이런 각각의 주체들이 직원 경력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의사결정자들도 이게 조직 차원의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했을 때 그런 의사결정은 이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이런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이분들도 각각의 다른 주체들, 직원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고 리더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각각의 주체들의 영향을 미치고 그런 형태로 직원 경력 개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세 번째 질문은 HRD 부서가 직원들 경력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Employee Credible Integration 모델이라고 해서 직원 경력 개발 통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직원들의 이 직무 기반한 그 단계들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단계들에 맞는 그 인터벤션들을 한번 매칭을 시켜본 겁니다. 지난 한 10년간의 출간된 리터러처들을 분석을 해서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5가지 인터벤션이 나왔고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3, 4가 이제 같은 이제 색깔하고 패턴이 있죠. 이게 이제 exploration에 관련된 인터벤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3, 4 여기 job posting, 그다음에 win-win recruitment,
realistic recruitment 이렇게 돼 있고요. 엔트리는 이렇게 돼 있고, 디벨롭먼트 부분은 엔트리랑 같은 색깔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옅은 색깔로 묶여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이 옅은 색깔, 요 화살표하고 같은 그런 패턴이 있는 게 주로 이제 디벨롭먼트 단계에 맞는 인터벤션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이제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엔트리하고 맞는 그 인터벤션 색깔이 패턴이 맞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엔트리 레벨에 있는 인터벤션들인데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는 그런 표현 그런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 부분은 보시면 이게 여기 독특하게 띄어서 나와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겹쳐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은 따로도 존재하지만 다른 단계들로 같이 물려서 가는 것을 봤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단계에 다 적용되는 그 인터벤션으로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세한 이제 설명은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HRD로서 경력 개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봤을 때 여기 인터벤션을 보시면 HRD에서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그 인터벤션도 있고 예를 들어 트레이닝, 그다음에 커리어 코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인사 전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인사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인터벤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HRD를 한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앞서 처음부터도 시스템적인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듯이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를 하면서 인사적인 관점, 교육적인 관점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히 이제 직원 경력 개발 계획의 효과를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원 경력 개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사나 혹은 이제 최고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이기 좋게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조직의 경력 개발을 직원 경력 개발을 도와주면 조직에는 이렇게 효과가 있고 개인한테는 이렇게 효과가 있고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는 이러한 효과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으로 들어가면 조직 내에서의 경력 개발을 위한 HRD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 경력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 개발 및 각종 인사 실무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35개의 인터벤션들을 그 모델에다 매핑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제 인터벤션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조직 개발과 교육 훈련 모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직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해관계들 있잖아요. 리더도 참여를 시켜야 되고 최고 의사결정자들도 참여시켜야 되고 인플로이들, 그러니까 직원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되고 인사 담당자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이뤄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력개발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조직의 문화도 바꿔나가고 제도도 바꿔나가고 등등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 이제 조직 개발과 맞물려 있죠. 그리고 교육 훈련은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훈련 프로그램들, 코칭, 이런 것들, 멘토링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 실무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조직 개발, 교육 훈련 이런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RD 부서에서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혹은 HRD 담당자로서 경력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겠죠. 예, 조직 개발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많은 경우에 인터뷰들이 교육 훈련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나 뭐 니즈 어세스먼트나 요구 분석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경력개발의 정의도 제가 다시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맞물리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경력개발 정의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반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셨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직 및 직무 이동이 빈번한 현재 고용 환경에서 HRD 관점에서 경력개발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서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 인사 및 교육부서, 리더와 각 개인의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제가 결과를 설명드릴 때는 인사 및 교육부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직 차원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인터벤션들이 인사 및 교육 부서들이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직 내에서의 경력 개발을 위한 HR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